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심정으로 지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 민주평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좀 불편한 시각도 있고 또 격려의 시각도 있고 공통점은 어쨌든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변화의 요구를 좀 추구해 나가는데 제가 겪었던 민간 시민사회에서의 활동 경험이 개인으로서는 자양분이자 좀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요구를 제 활동해왔던 경험과 이런 부분과 잘 결합시켜서 현실화시키는 이런 것이 아마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민주평통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은 국민이 참여하는 유일한 정부기구라는 겁니다. 이 국민참여형 기구라고 하는 성격과 특성을 어떻게 잘 발휘하느냐가 민주평통의 제일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대화, 또 협력, 서로 다른 것이 함께 어울리는 이제 이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과 정부 또 민간 내부의 다양성들이 이 속에서 큰 틀에서 협력과 연대 협치가 작동하는 이런 기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평통의 존립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참여 구성의 변화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해서 일상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단위로 구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문 건의가 좀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 민주평통에 형식적이지 않고 보다 생활에 밀착한 지혜들이 담기는 자문 건의가 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를 좀 추구해 볼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이게 평통이 국민 참여, 시민 참여 조직답게 다양한 이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는 사회적 대화들을 활성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시민들의 역량들이 확대되는 이런 공간으로서 민주평통이 작동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정책 건의의 형태와 방식을 좀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정책 건의는 대체로 이제 수시 건의와 정기 건의, 일종의 학자형 정책 건의가 위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방향에 대한 정책 건의는 기존의 틀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되,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건의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상과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작지만 이 의미 있고 실질적인 건의들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시키는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탁회의가 민주평통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잘 드러내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하는 행사로 끝나고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일체감이 생겨나지 않을 때 이 사업이 계속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좀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그 이 원탁회의 사회적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류협력이 갖는 뭐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교류협력이 축적돼서 통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정부 당국끼리 협상도 하고 또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제도도 만들고 또 다양한 뭐 성과도 만들어 나가겠지만, 사실은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쌓인 것이 결국은 이 통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런 보통의 일상의 생활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되는 당연한 교류와 협력들을 만들고 또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저는 민주평통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역할을 하고 있는 평통자문위원들을 몇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어서 이런 남북 간의 생활 공동체를 확대하는 부분에 필요한 그 몇 가지 범주로 나눠서 우선 그렇게 분야별로 이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공외교를 선도해 나가고 특히 민간 차원의 공공외교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민주평통의 그 중요한 이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주평통이 해외에서 특히 그 공공외교 역량을 키우는 일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외교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는 건 결국은 그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을 그 개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실무 역량 강화 또는 그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그 교육과 훈련들을 그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민주평통이 그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외교를 그 수행하는 분들이 발굴되고,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발전하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으로서 이렇게 민주평통의 공공외교 기여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평화로운 새로운 남북시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으로서 대화, 또 그 협력, 또 시민사회와의 그 굳건한 연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협력과 대화, 협치가 국민 참여형 기구를 통해서 그 발전하고 제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9기에 아마 이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평통이라고 하는 조직이 갖는 최대의 정체성은 국민 참여 기구라는 거고요. 국민의 참여, 시민의 참여가 이 조직의 이 존립 근거이자 알파 오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 참여가 우리의 기본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생활의 이 발전과 진보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그 이 분들이 그 과거의 민주평통이 아니고 앞으로 발전하고 변화되는 민주평통을 위해서 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참여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말씀입니다.